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동시호가 때 갑작스럽게 외국인이 1조 넘게 사면서 이 네. 시장의 기류가 바뀌는 건가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시장 보고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해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 별로 없어요. 뭐 그래요? 그냥 이제 그만 속으실 때 안 됐습니까? 아, 뭐 이야기를 속지 하고 싶은데 않아야 우리 예전에 이소부어 중에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네. 양떼가 몰려온다 했는데 안 오고, 네. 양떼가 몰려온다 안 오고. 그런 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증권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 전문가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엄청 의미 있게 해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시세 만들어서 끌어올려 놓고 팔아내고 있는 건데 단타성으로 자꾸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에 우리가 자꾸 일희일비하고 놀아나고 그리고 내 투자 전략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뭐 산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국적으로 옮기시지. 뭐 한다고 한국인으로 살고 계시는지 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또 외국이라든지 자꾸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하거나 좋아하거나 기뻐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사준다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제가 띄워볼 텐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위쪽에 이렇게 박스권에 약간 갇혀있는 느낌이 들죠. 딱 봐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놓고 옆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올 때 상승세였는데 여기서 약간 꺾여서 이쪽에 꼭지점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올해 1월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저 꼭지점부터 지금까지 횡보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자그마치 30조를 팔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입니다. 내가 코스피 3000에서 매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매도를 해놓고 지금 왜 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뭐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8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팔았어요. 그걸 8만 원에 다시 산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외국인들이 여기서 단기간에 잠깐 반짝 사는 거는요.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뭐 1조를 샀으면 3조를 팔고 3조를 샀으면 5조를 팔고 뭐 2천억 샀으면 1조 6천억 팔고 그러니까 매수하는 양보다 매도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놀아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단기 자금 이렇게 종가상으로 끌어올려 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을 괜히 외국인들이 단타하는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저는 상식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3,000포인트가 내려가야 가격 메리트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순매수 현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물량과 판 물량의 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1조 4,600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4,900억 원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277억. 그러니까 매도한 물량이 277억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외국인들은 항상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전체 물량이 조금 277억이 매도가 나왔어요. 전체 물량이 뭐 1조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데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얘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뭘 매수를 하고 뭘 매도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나중에 끌어올리기 위함이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업종이 어딘가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몇 개월째 꾸준히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치고 우리가 계속 뭐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이 팔았어요, 샀어요 이러는데 이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내려간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뭐 내려가면 내 종목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안 좋은 기업을 잡았다. 그리고 또 급등했던 기업을 잡았다. 뭐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좋다고 하는 기업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건 뻔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탈출 기회도 생길 것이고 시장이 내려가도 갈 종목은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탄탄하고 재료가 있고 좋은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업종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제가 게임 관련주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게임 관련주는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고 실적은 정말 호전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하반기를 노리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역시나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식량난 관련주들 잡아놓는다면은 지수가 빠지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뭐 기관이 들어왔다,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그런 거 궁금한 거보다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지금 괜찮은 종목일까요? 회사가 적자 기업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회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런 약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놓고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만 있다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잠깐 단기적으로 끌어올렸다가 팔아내고 끌어올렸다가 팔아내고 이런데 우리가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지금 내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 싸게 산 건 맞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될 시점 같고요. 뭐 또 어떤 섹터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문멘토님께서는 게임주나 또 식량난 관련주들 주목해서 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하나하나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모비스요. 네,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현대모비스 31만 3,600원이고 네. 10%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매수가가 31만 3,600원. 31만 3,600원이요. 네, 10%.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현대모비스도 주가가 뭐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현대모비스? 예. 뭐 한참 말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일단 투자 시기를 저는 좀 잘못 잡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31만 원대는 굳이 살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그걸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고생을 해야 돼요. 네. 주식이라는 거 올라왔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올라왔을 때 조금 빠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요,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주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맞아요. 많이 걸리는 건 3년도 걸리고요. 짧은 거는 뭐 한 6개월, 3개월 안에 올라온단 말이죠. 며칠도 있는 거. 맞아요. 며칠 만에 올라오는 건 이제 너무 이제 급변동이 심한 네. 그런 기업들이 될 거고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시고 계셨나 봐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오는데 주기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내려가는 흐름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내려가는 흐름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내려가는 흐름에서 올라오는 데까지 많이 걸릴 때는 2, 3년 걸리기도 하고요. 조금 걸릴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과거에 2011년에 급등했을 때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까지 올라오는데도 거의 4년이 걸립니다. 그 말은요, 지금도 급등했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단기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단계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얘가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걸 안 보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우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본전 탈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중이 적으시거든요. 10%면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이 되지 않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려가는 상태가 아직까지는 뭐 하락이 멎었다, 바닥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르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한 25만 원 정도를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저는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저기, 네. 죄송합니다. 23일부터 올라갔는데 그때 10% 추가 나서면 본전이 충분히 나왔었죠. 그러더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 내려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두 번 내려오고 이렇게 세 번 내려오고 바닥을 여러 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한 번 확인한 거보다는 우리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라고 하는데, 한 번 두드려 본 거랑 두 번 두드려 본 거랑 세 번 두드려 본 거랑 좀 안전함이 다르겠죠, 그죠? 바닥이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얼음이 좀 단단하게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을 한 번 탕 치는 게 아니라 탕탕탕탕탕 치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예,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닥을 여러 번 잡는지 봐야 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바닥을 잡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캔들은 시간이 지나야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확인할 시간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 생각에 추가 매수하기까지는 최소 2, 3개월 동안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려오게 되면 25만 원대에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저는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신 다음에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그냥 들고 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다시 떨어진데 떨어지겠습니까?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떨어지는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캔들이 오늘 하나 띡띡 하고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겠죠, 그죠? 예, 네, 조금 더 많이 알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2, 3개월을 기다려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삼화 콘덴서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1,7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61,700원에 10% 지금 수익 구간에 네. 있네요, 그죠? 네. 네, 어떻게 잘 잡으신 걸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뭐 일단 수익이 나왔으면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이 최고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61,700원이면은 차트상으로도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려가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뭐 매우 잘 사셨다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고 사셨든 안 보고 사셨든 이거는 안 보고 샀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고 사는 거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고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잘 본 거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번 더 되뇌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산 겁니다. 그리고 사마 콘덴서라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도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많이 안 가고 저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사놓기만 하면 된다. 이제 시청자님은 매수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매수를 해놨으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를 심었으면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다리는 거요. 맞아요. 그것만 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상담은 뭐 딱히 필요가 없어요. 매수 잘하셨고 매수가 너무 좋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기업을 제가 무슨 상담을 해드리겠습니까? 좋은 기업을 잘 샀고 기다리면 되는 걸요. 그래서 올라올 때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으로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과유불급입니다. 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7만 원에서 저는 8만 원 사이 조금만 분할 매도 보고,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요. 네, 그 정도쯤에서 정리하시면은 깔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로 먼저 좀 가보도록 할게요. 코스모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 1,035원에 11%. 앞으로는 잘 모르는 종목은 추천하더라도 매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먼저 이실직고를 하셨어요. 혼나실까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이제 안 혼내기로 했기 때문에 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제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댓글로도 오히려 좀 심심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어디서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한 소리 이야기요? 들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TV에서 나올 때는 네. 항상 자중하고 친절하게 항상 방긋방긋하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게 편해요. 얼마나 그래요? 편합니까? 화도 낼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잘 모르는 종목은 추천하더라도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맞는 거고 잘 모르는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앞서 나간다면은 주식을 잘 모른다면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알게 되었을 때 하는 게 맞아요. 운전도 똑같거든요. 내가 운전을 좀 잘 할 줄 알 때 신차를 사거나 좋은 차를 사는 거지 할 줄 모를 때는 오히려 그냥 연습, 운전 면허 학원을 좀 다니던가 아니면 연습을 좀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고차 또는 이렇게 내가 연습해서 조금 이렇게 좀 사고가 나더라도 아깝지 않은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도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서 사고부터 내니까는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일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어쨌든 리더스 기술 투자 매수를 하셨는데 정치 테마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왔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행스러운 건 요즘에 투자 시장이 화랑이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리더스 기술 투자와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화랑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뭐 전체 시장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2021년 들어오자마자 벌써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기업은요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는 있는데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홍정욱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홍준표 의원은 알겠는데 홍정욱 하니까 그게 누구지 하는 분들도 꽤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도나 지지율이 조금 낮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 뭐 대선, 경선 이렇게 나오는 그 정치판에서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한번 튀어오를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약간의 도박성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반등 나올 때 900원대 이상에서는 그냥 바로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풀무원 19,440원에 20%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뭐 음식료 업종을 워낙에 또 좋게 보시기도 하니까 이거 지금 추가 매수해볼까요? 아니요,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실 때 많은 분들께서 자꾸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이유가 보는 관점이 자꾸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또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까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려왔으니까 추가 매수 할까 싶은데 조금 이렇게 상장된 이유로 좀 크게 보세요. 쭉 이렇게 크게 줄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란 보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쭉 보면요. 얘는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얘는 떨어지려면 한참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이 떨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떨어졌던 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눈앞만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추가 매수 해야지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추가 매수 절대 불가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매수가가 19,400원이라고 한다면은 반등 나왔을 때 추가 매수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혹여나 빠지게 된다면은 13,000원, 15,000원 이하로 빠져야 추가 매수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떨어지나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떨어질 때 내가 들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한다고 샀습니까? 이런 거 안 사시는 게 가장 최선이었는데 정말 좋은 기업들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인데 위쪽에 올라온 기업을 샀으니까 추가 매수도 하기 애매해졌고 손절하기도 애매해졌고 뭔가 들고 가자니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번은 매매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꼭 이런 기업들, 올라온 기업들은 사지 말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예, HMN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9,000원에 50% 투자해놨습니다. 네, 39,000원에 50% 지금 예, 수익을 예. 보고 있으시고요. HMM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멘토니 뭐 미국 이렇게 쇼핑 시즌도 오고 하니까 수출 관련해서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3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거기다 수익 중이시고 이런 HMM과 같은 기업을 사서 수익을 보고 계실 때는 저는 상담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솔직히 상담을 했을 때 얼마나 제 이야기가 조언이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 그러니까 올라온 기업이죠. 네.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서 좋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네. 뭐 하반기에 좋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HMM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뭐 사전조사를 하고 기업 방문을 하고 또는 뭐 무역하고 있는 일선에 가가지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들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귀에 들렸으면 그건 정보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쉽게 얻은 정보니까 우리 쉽게 얻은 정보로 돈 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네. 그 말은 HMM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정보를 흘려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시청자님께 수익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수익이 날까요? 그냥 그 변동에서 그 파도라고 하죠. 변동에서 그냥 저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생기는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매수하신 분들의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 부분은 뭔가 희망에 가득 차시거나 야 이거 내가 지금 수익 중이니까 여기서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는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비중도 좀 많으시고 저는 단기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님은 아마 단기로 보신 건 아닐 것 같아요. 맞나요? 좀 장기로 예, 멀리 보고 맞습니다. 사신 거 아닌가요? 예, 한때는 멀리 보고도 샀는데 단기로 지금은 매수한 상태입니다. 네, 단기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로 볼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 예. 장기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물리게 돼요. 그거는 주식의 불변의 공식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올라왔죠.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청자님. 요 보시면은 차트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솟구쳐서 올라오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 시청자님 매수가가 제가 이렇게 까만 선 아래쪽에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장기 투자했을 때 유리한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한 3년 뒤에 저랑 다시 상담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3년 뒤 보세요. 이거 아마 주가가 완전히 이렇게 반토막이 나 있거나 저 밑으로까지 때려 떨어져 있을 거예요. 최고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절대 예, 장기 아유, 투자해서는 안 되는 감사합니다.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요거는 시세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싸게 샀던 사람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와 가격적인 요소들이 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횡보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위쪽에서 옆으로 움직일 때 생길 수 있는 차익을 좀 노려보자. 그래서 저는 45,000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절대로 이 기업은 6개월 이상 가져가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기, 에코프로 HN이요. 네, 에코프로 HN 30%, 매수가는요? 10만 5천 원, 10만 네. 500원, 이번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신 거죠? 10만 5천 원. 예.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이 정말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죠? 무상증자하고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일단 신규 상장주를 하지 말아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원리 그리고 이치를 좀 깨닫게 말씀드려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는요. 우리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에 좋은 게 있을까요? 뭐든지 신규 상장주 말고라도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에 좋은 게 있을까요? 좋은 거 있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기업에 있잖아요. 가치가 올라가는 가치가 거니까. 올라- 가치가 올라가면 인수합병 뭐가 할 좋아요? 때도 유리하고. 어떤가요? 인수합병 인수합병 할 때. 그런 인수합병 거 안 하면은 안 하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제가 이 마우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해서 팔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증자할 10,000원에 때도 판 거죠.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증자할 때도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증자할 때 조금 유리한 거. 네. 그 말은 이게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주가만 올라가면은 회사에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래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게 돈이 없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유동성을 뺏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저 돈이 내 거였으면 내가 저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지금 회사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돈 나갈 때가 많은데 저 돈이 내 거였으면 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상장이에요. 상장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기업의 돈을 유동성을 다 빨아당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카카오뱅크 얼마나 많이 청약을 했습니까? 맞아요. 돈 얼마나 많이 빨아갔어요. 회사 위태롭거든요, 카카오뱅크가. 그러는데 카카오에서 자금을 빼서 충당하기엔 돈이 아깝죠. 내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지금 이 신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런 기업들이 또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요즘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유상증자액이요. 평년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 게 이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당기는 행위다 보시면 되고요. 자, 유동성을 빨아당겼는데 신규 상장을 시켰는데 이게 주식수가 많지 않으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무상증자입니다. 신규 상장 시켜놓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주식수는 많이 없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팔아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 수가 없고 많이 사려고 하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가격 조정을 만들어버리고 주식수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일련의 행위들은요. 기업에겐 유리한 행동이 될 수 있지만은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생기는 시세 변동은 있습니다. 왜?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상증자하면 무조건 돈이 생길 거야. 좋아. 에코 H 너무 좋을 거야. 이야. 이렇게 하면서 매수를 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동에서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금 앵커님께 설명해 드렸던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신규 상장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기업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물론 충당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좋은 게 맞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투자자 편이잖아요.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4만 원까지는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나 만약에 내려간다고 한다면 본전 이하에 들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익절가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11만 원 정도가 무너지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11만 원 정도에서는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만 원 무너질 때 익절을 반드시 하자라는 전략과 14만 원까지 보유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도하신 다음엔 다시는 신규 상장주를 건들지 말자. 무상증자 관련주, 유상증자 관련주 아무것도 건들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지금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이 가능할까요? 네, 자 잠시 연결을 하는 동안 앞서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게임주 얘기를 하셔서 멘토님 그 NC 소프트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많이 맞아요. 하고. 잘하시잖아요. 네, 잘하고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왔고 거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게임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뭐 어제도 하고 매일 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다 해보다 보면은 이 게임 관련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근데 것 같아요. NC는 제가 봤을 때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과금 요소라는 게 있어요. 게임을 맞아요. 하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 NC가 해왔던 행동들이 예전에 리니지 초반부랑 뭐 리니지 2 이럴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자스럽다라고 네.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결제 시스템, 과금 요소를 가진 게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 외에도 오딘,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NC소프트가 이번에 블레이드 소울이 나왔었는데 그게 과금 요소가 이때까지보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극악무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망, 나오자마자 망했다라는 이야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폭락을 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은 탈출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반등시 매도가 맞다라고 전략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DB 하이텍이요. 예, 어떤 종목이요, 시청자님? DB 하이텍이요. DB 하이텍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DB 하이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에 10%요. 네, 25,000원이요? 예, DB 하이텍이요? 예. 25,000원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10년 전에 했어요. 10년 전이요? 네. 어떡하지? 할 말을 약간 잃었습니다. 그렇군요. 10년 장기 투자에 해서 성공하신 분은 제가 처음 상담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 이런 분들 몇 번 상담을 해봤는데 네. 사실 뭐라 조언 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분께 제가 뭐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무슨 상담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이 말 말고는 해드릴 게 별로 없는 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단기 투자를 해서 물렸다든지 어떤 관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묻어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금 나쁜 상황이니까 올라온 게 아니겠죠. 당연히 실적도 매우 좋아진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DB 계열에서 지금 반도체라든가 웨이퍼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와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더 애매합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 웨이퍼 산업 쪽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좀 없고 약간 위협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요. 이제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2022년, 2023년 가면 갈수록 인텔이라든지 또는 지금 최근 뉴스를 보면은 대만과 일본이 합작을 해가지고 반도체 회사를 차려서 반도체를 이렇게 합작을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잡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미국도 마이크론, 인텔 이런 쪽에서 자체 생산을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반도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DB 하이텍이 지금까지는 풍문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여기서 더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에이 지금까지 기다려서 이까지 뭐 수익 냈는데 내가 뭘 못 기다리겠어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약간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매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고 가셨던 거일 거고요. 지금 1년 동안 거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이제 익절가만 정했으면 좋겠어요. 51,000원이 무너질 때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식을 하실 때 수익이 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수익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내 것으로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역시나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밀리게 되면 난 반드시 정리하겠다라는 익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오늘이라도 좀 만드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걸 51,000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차트상으로 51,000원이
지지 라인이었으니까요. 근데 만약 가능하시다면 저는 지금 이 정도면 수익 많은 편이에요. 거의 100%가 넘어가는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욕심내실 필요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비중이 작았던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에 뭐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로는 65,000원에서 7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더 큰 수익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조금 일어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좋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더 좋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잘 정리하자라는 의견으로 드리면서 51,000원 익절가만 지키신다면은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 뵙기 전에 또 세미나 일정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어제도 이제 하셨을 거고 오늘도 있죠.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죠. 매주 화수목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뭐 당장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화수목 이렇게 오후 네. 8시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멘토 4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저와 이제 그 김성규 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멘토님과 함께 세계 시황을 조금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으니까 아마 나쁜 시간이 아닐 겁니다. 좋은 시간이 되실 거고 그리고 보신다면은 역시나 다양한 견해를 한 자리에서 들어보는 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뭐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있어가지고 의견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또 설전이 또 오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멘토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부족함이 느껴졌다면 꼭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내일도 네 분이 함께하는 합동 강연회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 댓글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운석 YIM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임이겠죠? 롯데케미칼 31만 4천 원에 30%, 25만 8천 원에 20%를 손절하고 나머지는 버티는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이제 수소 관련주기도 하잖아요. 요즘 수소 관련주들 흐름 좋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시간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일단 저는 뭐 화학주 안 좋아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맞아요. 투자하지 말라고 이데일리 이렇게 다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맞아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화학주 하지 마라, 철강주 하지 마라. 네. 여러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 엎질러진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많이 흐르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흐르게 냅둬야죠. 지금은 당장 추세 전환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뭐 좋아 보이는 내용도 없고 호재도 없고 해서 그냥 이거는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결과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려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고가에 잡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터졌고 두 번째 문제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절대로 다른 분들보다 더더욱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가 생명이 될 수 있거든요.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조를 찬스인데 이왕이면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다렸다 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22만 원 또는 21만 원짜리까지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차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전부터 21만 원 정도 선만 되면은 반등이 나오거나 맞고 떨어지거나 한 걸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21만 원짜리를 약간 이제 째려본다라고 하죠. 21만 원짜리를 째려보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21만 원짜리가 만약에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오늘 상담을 받으면은 와 당장 추가 매수 21만 원까지만 떨어져라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21만 원까지 떨어지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한 5개월 정도 내년 초쯤 돼가지고 21만 원, 22만 원 여기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던가 또는 이 자리에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서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한다면 제가 조금 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1만 원짜리를 째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루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넥슨 GT랑 M게임 둘 중에서 아마 이제 매수가 궁금하다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주니까 이것도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게임주라고 다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물론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넥슨 GT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맞습니다만은 위아래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물론 메리트가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위아래의 관점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 아래. 우리 그 뭐 엑시드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위쪽도 올라오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걸 위에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N게임 위, 아래에 대한 개념으로 보세요. 위, 아래로 보신다면은 역시나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이런 걸 왜 사는 겁니까? 이런 걸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좀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매수 유보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이넥스고요. 네, 23,000원 매수에 30%. 네, 23,000원에 30%. 아, 요즘 주가 계속 밀리고 있네요. 네네. 바이넥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이것도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이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건 실적이 잘 나와요. 뭐 이렇게 바이넥스가 보면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거나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위탁 생산 이야기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백신 위탁 생산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넥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실적이 그런 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실적이 나름 좋아지고 있지만 뭐 일단 올해 2분기가 적자가 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점만 생각 한번 해볼 때 일단 나쁜 상태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급등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백신 관련주 그리고 러시아 백신 있죠. 스푸트니크. 그런 쪽에 엮여가지고 그 주가가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쁜 기업은 아닌데 이렇게 올라와서 변동을 주게 되면은 나쁜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2층 건물을 지어놨을 때 나쁜 기업이 아니었는데 나쁜 건물이 아니었는데 거기에다가 무리해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면서 15층짜리로 위에 증축을 해버리면은 위험한 건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넥스가 이 위치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었다면 지난 2019년과 저럴 때처럼 2019년, 18년, 20년처럼 만 원대 있던 종목이었으면 이거는 사야 됩니다라고 제가 강력 주장을 했을 기업이겠지만 지금 이미 부실공사에서 올라와서 거품이 이렇게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23,0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당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떨어져가지고 끝없이 내려가는 기업은 잘 없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줄 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풍문이 있었고 소문이 무성했던 기업은 그 소문 때문에 물려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올 때 깔끔하게 본전 정리하자 또는 거래량에 따라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거래량을 보면서 분석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을 짜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본전 정리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반갑습니다. 대한항공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1,500원. 비중은 거의 85% 정도 되거든요.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으셨다고? 7, 8만 원 할 때 산 것 같은데. 어.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네. 굉장히 이제 많으신 상황인데 대한항공은 글쎄요, 뭐 좋은 얘기가 들려오면은 계속 그때부터는 유상 이제 증자도 받고. 받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좋은 얘기밖에 없거든요, 대한항공.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좋게 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이 좋고 안 좋고는 일단 둘째 치고요. 가격이? 10년 동안 끌려다녔잖아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남자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친구들. 답답하죠. 그래서 네. 헤어져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헤어져요. 다음날 못 헤어지고 또 만나러 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도 내가 답답하다 뭐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다음날 또 만나면은 사랑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 거죠. 지금 시청자님은요 대한항공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첫 시작도 잘못됐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금 너무 잘못된 매수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수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한 게 아깝고 시간 내가 뭐 이때까지 투자한 게 아깝고 이거 내가 팔고 나면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 어떤 종목을 만나러 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전 부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도 못하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과감하게 그냥 여기서 연결고리 너와 나의 악연을 끊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끊을 수 있는 분은 시청자님 본인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으나 결정을 또 시청자님께서 매도해야지 못한다. 얘가 날아가든 안 가든 그런 건 난 상관없고 이젠 너 지겨워라고 하면서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쯤에서
네네. 네, 지금 시청자님은요, 이 종목과의 10년간의 악연을 끊을 수 있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10년 전에 만약 내가 비싸게 사지 않았더라면 이 대한항공을 약 4년 전에 2만 원대 사놨다고 한다면 수익이 많이 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그쵸. 생각을 한번 네.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좋은 종목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좋은 종목 다 놔둬놓고 내가 이게 너무 기다린 게 아깝고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우니까 난 얘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지금 이 상담 끝나고 나서도 시청자님은 아마 네. 대한항공이 좋다는 이야기 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좋다는 네. 사람이 있으면 그죠 좋죠 문현진은 안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자님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대한항공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오고 있고 이런 거 뭐 여행업종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 그리고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다. 아시아나 인수하고 나면은 뭔가 이제는 여행업에서 독점이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면서 팔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지금까지 탈출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 번 있었으나 시청자님께서 매도를 하지 못해서 네. 계속 끌려갔을 겁니다. 저는 이제서야 조금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네요. 그게 바로 오늘일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더 감사합니다.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믿음없이 맞습니다. 살아보려. 그렇죠. 네, 네, 10년 동안 감사합니다. 고생했으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소마젠이고요. 네. 산지가 한 서너 달 됐는데 자꾸 주가가 내려서 16,400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반가운 네. 목소리가 들리네요. 사투리 쓰시는 거 보니까 또 우리 멘토님과 네. 사실 네. 뭐 따끔하게 뭐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뭐라 할 수 없는 약간 족쇄가 차여져 있기 때문에 뭐라 해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아 진짜 이거 가까워요. 이런 기업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청자님 너무 밝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안 밝으셨다면은 사실은 좀 애매한데 전화가 오셨나 봐요. 지금 다른 데서 전화가 오신 것 같은데 바쁘신 분이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이 기업은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소마진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때문에 올라왔는가라고 하면요. 이 기업은 이제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에 엮이면서 올라왔고 모더나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엮이면서 재료가 있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재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재료가 진짜로 수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니까 수혜가 전혀 안 된 기업이죠. 그 말은 이 기업도 역시 상장을 시켜가지고 코로나 이때 상장을 시켜서 기업이 재무지표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잠식이죠. 지금 자본이 없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만 너무 많고 자본이 없는 기업이었죠. 보시면은 부채가 472억의 부채가 있는데 189억의 자본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엉망진창인 기업이었는데 상장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한 번에 흡수를 하면서 부채도 갚고 자본도 확충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그 가치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엎질러진 물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10,0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되어야지만 반등이 나와서 14,000원 이상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저기가 안 되면 이제 5,000원, 4,000원, 3,000원까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없는 그냥 암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 무너진다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중을 줄이시거나 빨리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전략을 드릴 거고요. 무너지지 않으면 반등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거 바로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12,000~13,00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손실 걱정보다는 앞으로 더 뺏길 시간을 걱정하시면서 깔끔하게 저는 14,000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두산중공업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500원에 40%입니다. 네, 25,000원에 40%. 지금 일단은 뭐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금 더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차트가 N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건데 N자 반등을 공부하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은요. N자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를 궁금하시는데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이거 노리신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앞전에 올라간 자리 32,000원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에이 22,000원 올라왔다고 내가 매도할 수 있나? 적어도 28,000원까지 가야지라는 단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료가 그 원전 관련주 돼가지고 올라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탈원전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혀낸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야지만 어떻게 뭐 이야기 나올 수 있고 대선에서 탈원전 다시 이야기하자 뭐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당 쪽에서 야당 후보들이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 여당 후보 쪽에서 만약에 당선된다고 한다면 탈원전 기조 계속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올라온 게 그냥 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산중공업 지금 구조조정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기업이 주가만 거품만 올라와 있는 기업인데 이런 걸 장기 투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N자 반등, 단기 반등 때 빨리 탈출하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보고 싶고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반등 때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게 좋았는데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못 챙긴 탓이구나 생각하시고 본전에서는 절대로 본전 이하로 내려갈 땐 가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500원이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재료가 아직까지 원전 이야기는 뭐 경선에서라든지 대선에서라든지 계속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변동이 나올 때 적당 부분 뭐 22,000원 됐든 3,000원 됐든 4,000원 됐든 슈팅이 나왔다. 하루에 막 8% 10% 이상 올라왔다. 그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산중공업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문초리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초코라고 하네요. 아, 달달합니다. 네. 네. 문초코님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